내일 광복절입니다. 남아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37명, 평균 연령은 91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요. 그 TF에 참여하고 있는 성공회대 양규호 교수와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그죠?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김학순 할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91년 8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그런 그 피해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그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위안부의 강제 연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 조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 반성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은 민간업자가 한 일이고 그리고 강제연행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군간여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억지 주장을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분노한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말하자면 처음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날이 바로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드렸듯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불과 37분인데요. 얼마 전 KBS 스페셜에서 참혹한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13살의 만주로 끌려간 기론옥 할머니의 이야기 잠시 보시죠.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실은 부산 정구정 기론옥 할머니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노래가 좋고 즐거워 틈만 나면 흥얼거렸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좋지. 13살, 돈 벌러 가자는 말에 두만강을 건너 도착한 만주. 그냥 가니까 그냥 무조건 그야말로 일본 군인들만 있지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상처 입은 채 광복을 맞은 18살 소녀는 끝내 고향인 평양 땅을 받지 못하고 남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숱한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은 게 조금 아프면은 안 할 텐데 많이 아팠거든요. 내 후손들은 절대 나같이 당하지 않고 좀 편안한 생활 살았으면 좋겠다. 전라남도 남원군 바람난 내 춘향이가 신발 벗어 손에 들고 보선발로 걸어오네. 남원의 범사꽃 났네. 할머니가 노래를 잘하세요. 네. 71년이 지났어도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이 참 가슴 아픈데 할머니들 직접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사실 저는 그 수요 집회에서 이영수 할머니를 뵀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그 감동적인 것이 본인의 피해 사실은 일체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추운 데서 앉아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TF에서 이미 이제 정대협과 시민단체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이 얘기 좀 해보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12월 28일 2015년에 그 합의라는 것이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가해 피해라는 것이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가지고 가해자가 사죄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그다음에 20몇 년간 관련되었던 시민단체들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서 그냥 톱다운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적어도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다시 서서 이것을 다시 재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왜 피해자가 여기서 배제됐는가 그 과정에 대한 사실 규명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그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 관련 그 자료를 이렇게 가용한 범위 내에서 보면서 그 사실 검증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그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TF에서 검토하는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재협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협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이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안부 TF는 그 사실 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외교부에 제출을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 다음에 이제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그것은 뭐 재협상을 할지 아니면 네. 수정 보완을 할지는 그것은 외교부하고 청와대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는 좀 확인해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합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전격 이루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이 정도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의 책임 인정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사죄, 반성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엔 우리 돈 한 107억 원 정도의 재산을 출연한다. 만약에 위안부 합의의 어떤 성과라면 교수님 어떻게 꼽으시겠어요? 글쎄 성과라면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대체로 한 7할 이상의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했다는 것, 네. 그리고 사죄 반성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전과 비교하면 약간의 이제 진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어떤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라든지 네. 또는 피해자가 이것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는 만약 본질이 이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네. 매우 어렵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한번 사과를 했으니까 이걸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아마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본다면 적어도 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수년간 이 문제가 계속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그리고 이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번 다시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간에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 쟁점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본질이 어긋났다고 보는데요. 사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직시를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국의 미래 세대들하고 교육을 시키고 네. 그런 것들이 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그 말하자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쟁점화시키지 마라. 말아라는 것은 네. 이것은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니죠.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사과를 했으니까 최종적, 이게 마지막이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불가역적.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네. 반대로 우리 정부가 한 번 사과했으니까 다음에 또 발뺌하기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역적. 근데 그것은 이제 그때 그런 그 해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특히 한국 정부에서 네. 이것은 일본 아베 정권이 두 번 다시 역사 왜곡을 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다. 네. 그 양자에게 구속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2016년에 적어도 한일 하부가 있는지 불과 20일 다음입니다. 그때 아베 수상이 강제 연행을 부인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 하부 15개 나오고 그다음에 네. 소녀상 이전은 패키지다. 네.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 편지를 쓸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질의를 했더니 네. 아베 수상이 탈 것만큼 높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12월 28일에 하부에 있었던 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한다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네. 일본 정부가 과연 이 그 하부 자체를 잘 네. 지켜왔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에서 충분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하부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언행이 일본 측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혹도 나오게 되고 시민단체를 더욱 반발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일본 측에서 10억엔하고 소녀상을 패키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소녀상이 언제 이전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말하자면 시민단체 때 안게 되면서 급기야 이제 작년 말에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일본 총영사관 앞에 또다시 제2의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은 12월 28일에 합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네. 말씀처럼 일본이 소녀상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네. 하는데 오늘부터 서울 시내를 달리는 151번 버스를 네. 타면 소녀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초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 이 합의 내용을 조건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도 혹시 살펴보게 되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위안부 TF에서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합의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소녀상을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의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정서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례상 이것은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일본 정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합의 사항을 그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뭘 준수하라는 건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이렇게 바뀐 게 아닌지 하는 맞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들고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두 번 다시 한일 양국 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걸 쟁점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와서 지금 재협상 또는 파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기존 합의를 지켜달라는 것이 이제 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녀상 이전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 문안을 보게 되면 소녀상 이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지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한국 측에서 어떤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자꾸 이면 합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네. 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그 자료를 보면서 네. 또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 그것도 이제 민간이 주는 돈이냐 일본 정부가 주는 돈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 이제 우리 돈 7억 원 정도는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그 돈은 이제 작년 7월 달에 하해 치유재단이 발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입금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피해자들 또는 사망자 유족들에게 네. 이제 그 상당 부분 말하자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되면서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가 확인된 다음에 이게 전달되었느냐에 네.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지금 언론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의 그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아마도 8월 말까지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1차 보고서가 아마 9월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안부 할머니 중에 이제 그 돈을 불가피하게 받은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이것도 또 정말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생존자 가운데에서는 한 60, 70% 정도 받았고 네. 사망자 가운데서는 유족 가운데서 한 20, 30%, 3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70% 또는 이제 생존자 가운데 상당 부분의 그런 할머니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12월 28일에 합의에 따른 어떤 말하자면 물적인 지원 또는 네. 보상 이것으로 보고 이것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이나 처음에 합의나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그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것이나 이런 전체적인 처음과 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점은 상당히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내부 감사를 통해서든 네. 아무튼 위안부 TF를 통해서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교수님 참여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일본 관료들 조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외교부 관료라든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 조사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거 외교상 관례로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그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시고 네. 더구나 이게 원래 외교문서는 30년 뒤에 이게 조사가 가능한데 네. 이건 지금 벌써 1년 반 전이거든요.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연말까지 보고서가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어느 정도 청와대라든지 외교부에 내부 문서를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위안부 TF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이게 분명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요.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 여쭤봤지만 자민당 간사장이 돈도 지불했는데 어떻게 재협상을 하느냐 이런 말까지 했더군요. 물론 재협상은 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정부나 국회나 뭐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돈도 받았는데 어떻게 재협상이냐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12월 28일에 합의를 일본 측이 잘 준수해 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그 정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한다는 그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이 지금까지 6, 7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충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7할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12월 28일 합의가 충분한 그 정당성을 더 이상 담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안부 합의검토위원회 성공회대 양규호 교수와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